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혼선이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주택이나 그 실소유자분들한테 진짜 많은 지금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중도금 대출, 집단담보대출이잖아요. 그리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별로 없고요. 정말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보고 알아보고, 왜냐면 손님들이 와서 저도 억울하고 있다 보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명확한 답변을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부족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는 거의 여기 선까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궁금증은 좀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기준이 이제 이렇게 6월 18일까지는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제 6월 19일 기준을 보거든요. 근데 7월 1일 기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6월 18일까지는 기존에 비규제적이었던 거를 담보대출이 이제 받던 걸 신청 완료가 되면은 그 전 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는 거는 규제지역으로 편성돼가지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을 편성돼서 40% 50%밖에 못 나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받을 때 우리가 규제지역이 됐는데 거기다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요, 전입이나 처분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그게 7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6개월 정도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죠. 그런 내용이 7월 1일이고요. 이게 오늘 제가 중요시 얘기하는 게 요거입니다. 무주택자 담보대출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6월 18일까지 6월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50%밖에 안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이나 주택가격 5억 이하 플러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면은 중도금 대출 60%까지 나오고요. 10% 더 나오는 겁니다. 단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하면 7천만원 이하이면 여기까지 나온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40%죠. 주택가격은 6억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대출은 40%에서 10% 더 나오는 겁니다. 10%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집단담보대출을 이제 받는 기준에는 6월 19일 이전에 우리가 모집 공고가 났던 거는 그렇게 갑니다. 내용이 종전 기준을 이용해서 입주자 모집이나 관리처분 인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은 뭡니까? 만약 관리처분 인가면 그 전에 제가 그걸 팔았어요. 조합이 여기 뭐 팔게 되면은 이 모든 걸 이주비나 이런 대출에 대해서 종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옵니다.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판 경우, 입주자 모집 이거 판 경우에는 시행 전이라고 해도 그 6월 19일 전이라도 규제 지정을 취급 기준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뜻은 뭐냐? 내가 만약 인천 송도예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묶였잖아요. 그쵸? 전에는 비규제역이라 6개월이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샀어요. 그 후에 그러면 그때 그거를 규제를 받아서 보통 이제 집담담보대출은 60% 정도 해요. 근데 거의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안 되죠. 그러면 20%는 잔압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이냐 후냐 이것만 차이인 거예요. 전인데 시간이 지나서 6월 19일 지나서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그 매수자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규제를 받는 거 60%가 아니라 40% 받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50% 나오는 거고요. 집단담보대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70%가 아니니까. 집단담보는 70%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잔금대출 받을 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담보대출 규제는요,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비규제적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간 거는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적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0% 이렇게 규제받는 겁니다. 집단담보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잔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또 나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잔금 대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은행업 관리 규정을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증액이나 그러니까 60% 나왔는데 원래 70%인데 증액을 안 하고 그리고 은행이 어차피 한 은행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은행이 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오지 큰 대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세대들은 한 은행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 은행이라고 치면 은행도 변경을 안 했어. 그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에 있는 담보대출 있죠. 인정비율. 거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뽑아온 발표문을 보겠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6을 보게 되면요. 담보 인정비율 LTV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인정비율은 요거와 같다. 근데 중도금 대출이 증액 및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 대출로 전환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증액도 안 했고 은행도 변경 안 했어. 그러면은 동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에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 KB 시세로 해서 KB 시세가 만약 투기 과열지면 40% 조정 대상이 50%잖아요. 그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게 아니면 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투기적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규제적으로 묶이게 되면은, 또 금융이 또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때 실행될 때, 잔금 대출이 실행될 때, 그때는 투기 지역이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만약 인천 송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걸로 기준을 보겠다는 거예요. 유권 해석은. 은행 관리 규정에서는 안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던가 하나는 이걸로만 가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내 재산권인데 본인들이 나라에서 이거 해가지고 규제지역을 지정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확한 답변을 어디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 구독하신 분들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아직 못 받았어요. 금융이 통화도 안 됐습니다. 종일 전화해도 안 돼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한 통화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데 전화하면 거기다 전화하래요. 자기네 관할이 아니래요. 며칠 국토부도 모른다. 금융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도자료 있거든요. 밑에 가게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전세자금 대출 당담이래요. 담보대출은 위에다 전화하래요. 전화 한 통화도 못했습니다. 완전 뚜껑이 열렸습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주위 아시는 분한테 열어보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해.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 하나로만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담보대출이 일어날 때 그때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시행됐을 때 투기 과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KB 시대 투기 과열주 40%, KB 시대 조정 대상자 50%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 시세에 맞게. 정확한 답은 없는 거야. 요거에서도 또 사람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둘 중에 하나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걸로 정확하게 가냐는 답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로 선택하던가 요거로 선택하던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A 아닌 B. 근데 A라는 것만 또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정확한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죠. 빨리 국토부와 금융이 그 은행권에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 담보대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서민들이 지금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민들과 실수요자분들, 무주택하고 1주택인 사람은 실수요자잖아요. 땅 옮기려고 하니까. 그분들이랑 지금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폭발 지경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내 사무실에 찾아오는 우리 고객분들이 꽤 있으시면 저 말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부동산, 특히 입주장하는 부동산들은 전화 폭발일 겁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서울권 벗어난 지역에서는. 서울권 어차피 다 지금 투기 과열지구니까 묶여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분들은 좀 답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좀 궁금한 것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6월 17일 나온 그 보도자료나 거기에 이제 질의응답하는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만약 인천 송도를 예를 들게요. 인천 송도를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6개월 전매 제한이잖아요. 6월 19일 전이니까 예전 거는. 그럼 6개월 뒤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송도 같은 경우 투기 과열주구로 묶였어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팔 수는 있잖아요. 그전 거를 이제 거기 규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까지 못 팝니다. 투기 과열주구. 단 인천 계양, 인천 옆에 계양이 있잖아요. 계양 같은 경우는, 계양구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전매 제한 종료 시 6개월 지나면 전매 가능해요. 근데 매수자는 전매 제한 적용이 없으면 계속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비규제적이었는데 투기 과열지 묶느냐 조정 대상지 묶느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 틀렸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아야지 직접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그 잔금 대출의 부분에서 혹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기도 되게 상당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혹시 요것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까봐 제가 남겨놨는데, 중요한 거는 딴 건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 기준인 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6월 18일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만 아시면은 이 이 부분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두 가지 정확한 답변이 제가 몰라서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좀 어떠셨나요? 좀 부족하지만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